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 금리와 환율 관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금리와 환율 관계를 강조하지요.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고, 또 미국 금리가 내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주장을 대부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고 그런 주장 배경은 뭐냐라는 거죠. 일단 그 배경은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에요. 경제학 교과서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금리만 오르거나 내릴 때라는 가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도 불변이고 실물 경제에도 영향 못 주고 금리만 오르거나 내릴 때,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선 여러분 경험 많이 했잖아요. 우선은 그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등락하죠. 지난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특히 2022년 10월부터 그 3월까지, 그러니까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미국이 그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이죠. 근데 주가도 그때 많이 빠졌죠. 2022년 10월이 그 미국 주가가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낮은 그 시기죠.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무렵에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 다수가 미국 경제 침체 온다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25%까지 빠졌죠. 그런데 그 당시 추가적으로 나스닥 주가 빠질 것이라는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다수가 거꾸로 간 사람도 많았죠.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당시에 아니다, 미국 경제 침체 없다, 미국 주가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조건이 불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다수가 그 경기 침체를 주장하면서 주가는 폭락했단 말이죠. 그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 않고 다른 조건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동태적 경제 현상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즉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요. 즉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는데 경제학자들만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이라는 가정 자체가 시공간이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변이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공간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2022년 10월 주가 급락 배경도 경제 전문가들이 그 금리 역전,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을 강조하면서 경기 침체를 주장했단 말이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고, 그 당시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유럽 경제가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 금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는 금리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경제 이론을 암기한 것이지 이해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당시 한국도 금리 많이 올렸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2021년부터 올렸어요. 10월부터.
그러니까 2022년 10월 기준으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 더 높았어요. 기준금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돈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가치 오르고 한국은 금리 인상하면 통화 가치 내리고, 그렇다면 그건 이론 아니죠. 이론이라기보다는 궤변이죠. 미국만 금리가 인상되면 통화 가치 오르고 다른 나라는 금리 인상되면 통화 가치 내리면 그거는 이론이라기보다 궤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있죠. 근데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그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굳이 경제 이론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체험한 거예요. 물가가 상승했다는 자체가 통화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죠. 그런데 물가 상승이 먼저고 금리는 뒤따라가는데 속도도 물가 상승이 빠르죠. 금리는 상승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 요인이 더 크다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 이론도 궤변이고 경제학자들은 그 궤변을 암기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 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가 금리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물가가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1년에 10,000%씩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물가가. 아르헨티나도 100%씩 오르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60%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야 거의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금리만 상승하면 미국 달러 가치 상승, 금리가 하락하면 미국 달러 가치 하락.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암기했다는 거죠. 최소한대로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암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하고 그것을 암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가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초등학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앞 시간에 이어서 또 그 좀 보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0.25%였어요. 한국은 2021년 10월부터 올렸고요.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할 무렵에도 달러 가치는 10% 급등했어요. 그렇다면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 금리 인상 안 했는데 왜 달러 가치만 급등해요? 향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고는 돼 있었어요. 그 당시 물가는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죠. 그런데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것은 그 기준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는 물가는 올랐지만은 다른 요인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즉 달러 가치 하락 요인도 있었지만은 다른 나라가 더 힘드니까 달러가 귀하단 말이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일본 마찬가지죠. 그 무렵에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급등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달러 수요는 많고 달러 공급은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것이지 금리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 무렵은. 또 네 번째로 미국이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다른 나라 금리도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아르헨티나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논리도 없고요. 그런 현상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금리를 가지고
그 미국 달러 가치가 등락한다라는 논리를 펴는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수준, 경제 전문가 수준, 정권 전문가 수준이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들이 지난 3년 이상 실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냈고요. 경제학자도 증명했고 경제 전문가도 증명했고 주식 전문가도 증명을 해놨다는 거죠. 무능하다는 것을. 그것도 스카이대 출신이 중고등학교에서 1, 2등 한 친구들이 그 금리와 환율 관계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거죠. 또한 달러 가치가 일반적으로 상승 국면에서는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이동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해당 국가에서 달러 부족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죠. 다른 나라 통화 가치 하락하는 거죠. 이거는 금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경제 이론을 암기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외환시장에도 실패하고 금리시장에도 실패하고 주식시장에서 모두 실패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 정권 전문가들이 모두 스스로 증명해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경제이론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해야지. 이해하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하는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의 얘기는 들으면 큰일 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